자, 80번을 보면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A가 B보다 작으면 FA가 FB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여기서 얘기한 AB는 당연히 문제에 언급이 돼 있지만 거기에 여기 들어간 걸로 봤을 때 얘네들은 X 값이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Y 값이겠죠, 그죠? 맞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X 값이 큰 애면 걔가 찍은 Y 값도 이거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게끔 하는 함수의 그림은 모두 몇 가지가 나오겠느냐 이거죠, 그죠? 맞아요? 이게 그냥 정답이 6C4예요. 이게 왜 6C4인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6은요 Y에 있는 그 6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4는 X에 있는 4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X에 있는 게 4개인데 그 4개가 그렇지 많이 보였어. 6개 중에서 4개를 찍겠다는 거잖아. 왜 4개야? X가 4개니까. 그럼 말 그대로 4개만 찍기만 하면 이게 답이란 얘기거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Y의 원소 6개 중에서 4개를 찍어. 그러면 얘네끼리는 당연히 크기 순서가 있는 거 아닌가? 그치? 그리고 X값 원래 있었던 4개끼리도 크기 순서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골라주기만 하면 1등, 2등, 3등, 4등이면 1등, 2등, 3등, 4등끼리 해가지고 연결만 크기 순서대로 하면 이게 만족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4개 뽑기만 하면 연결은 자동 연결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개수로 생각하면 6개에서 4개만 뽑기만 하면은 연결은 요 순서대로 연결은 한 가지씩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64야. 이게 답이죠. 이게 요즘에는 대표 문제로 나올 정도인데 예전에는 이게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로 설정이 됐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대표 문제라고 해버리네. 자, 요게 이해가 됐으면 바로 84번으로 가볼게요. 84번은 세 번째 줄을 읽어보면은 A에서 A로의 함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X의 원소가 1, 2, 3, 4, 5, 6, 7이면 Y의 원소도 1, 2, 3, 4, 5, 6, 7이란 얘기야, 그지? 그랬을 때 F1, F2, F3이 됐으면 좋겠대. 그럼 이건 역시 무슨 뜻이야? X값 1, 2, 3이 찍은 Y값 F1, F2, F3도 순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7개 중에서 3개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옆에 오른쪽 F4, F5, F6, F7끼리도 그렇게 된대. 물론 이 문제는 살짝 응용을 해서 5하고 6이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죠? 이런 관계가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관계 또는 이렇게 되는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도 일단은 다 부등식으로 연결되는 관계만 먼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맞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부등식으로 연결되는 관계만 생각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74가 되겠죠. 맞죠? 자, 다시 F1, F2, F3끼리는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고 F4, F5, F6, F7은 또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얘를 위해서라도 Y의 원소 누구 중에 고르긴 해야 될 거 아닌가? 그쵸? 그럼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게 7개 중에서 3개 고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생각하면 얘는
7개 중에서 4개 고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로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면 이거고 요거 생각하면 요건 거 아니냐 이거지. 맞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는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는 거냐면 F3이라는 게 F8보다 클 수도 있는 거야. 얘네끼리만 이게 성립되면 되고 얘네끼리는 얘네끼리만 성립되면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얘네는 얘네끼리 얘네는 얘네끼리 심지어는 그럼 곱하기면 선생님 이게 막 섞이는 거니까 이거하고 막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을 수도 있죠. 어쨌든 얘네는 얘네끼리만 봐달라는 얘기고 얘네는 얘네끼리 봤을 때 그냥 막 연결했을 때 이거 맞아? 응. 그럼 됐어? 4, 5, 6, 7 이거 맞아? 응. 그럼 걔네는 걔네끼리만 되고 얘네는 얘네끼리만 된다는 얘기지. 얘네끼리만 중복해서 찍는 일만 없으면 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섞이는 게 가능하겠죠. 아까 함수계수에서 2 곱하기 1 곱하기 이게 가능했듯이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요렇게 들어가 있지 문제, 그치? 그게 없었으면 이게 답이에요 그냥. 되나? 그런데 여기 아까 설명을 했듯이 이거는 이 경우 또는 이 경우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하나 더 누구만 좀 생각을 해주는 건가? 이것만 좀 생각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까지 저 문제에서도 나오고 이 문제에서도 나왔듯이 이거는 경우의 수가 어렵지 않게 73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얘네들이 똑같은 거니까 한 번만 찍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치? 네. 그래서 정답은 7C3 곱하기 얘만 하는 게 아니라 7C4 더하기 7C3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뭐 요거는 지난 시간에 혹시나 복습이 안 된 사람이 있을까봐 얘기를 하겠는데 P, 즉 순열에서는 7P4하고 7P3이 다르죠. 나열되는 개수가 다르니까 그지? 근데 C는 어떻다 그랬어요? 이거는 같다 그랬죠, 그렇죠? 4하고 3하고 더해서 7 되는 이건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땐 이게 편하겠니? 이게 편하겠니? 이게 편하겠죠. 계산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거 몽땅 73도 계산해서 더하고 곱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0번하고 84번을 같이 공부를 하면은 이게 함수계수가 요즘에는 이 정도가 평균치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일 핵심은 뭐예요?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지들끼리 순서끼리, 왜냐하면 집합의 원소라는 거는 똑같은 걸 두 번 쓸 수 없으니까 다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다르다는 건 지들끼리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를 정해준다라는 건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고르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하더라도 답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연결을 역순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참 격세지감입니다. 이런 거 보면 예전엔 80번, 84번은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나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쟁이가 내신, 뭐 유형 플러스 내신이라고는 하지만 니들도 고쟁이를 갖다가 아마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때 좀 다루는 이유가 거기 나오는 게 완전 내신 문제만 아니라 모의고사 기출인데 내신에 나왔던 것들 나온다. 고쟁이는 모의고사 문제집이라고 봐야 돼요. 일종의. 거기서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옛날 쌤에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 이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야. 문제가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만 같지 않아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대비해라 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뭐냐? 센 B 한 것만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렇게 시험 본다라는 마인드로 봐야 돼. 진짜 많이 봐야 돼. 많이 봐면 또 보답도 있겠죠. 계산이 짧으니까 대신에 경우의 수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83번도 우리 좀 봅시다.
x의 원소 1, 2, 3, 4, 5, 6, y의 원소 3, 4, 5, 6, 7, 8 함수 개수 구해라. 일단 가를 보니까 1대1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오케이 접수. 나를 보니까 f1은 6이래. f1이 6이라는 얘기는 얘네끼리는 1, 6 연결 끝난 거야. 그지? 픽스 된 거지. 다를 보니까 어떻게 하려니? k가 2 이상이면 fk라는 것은 k 더하기 2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이럴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k를 하나 숫자를 정해서 써보는 게 이해가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가 3이라고 해봐요. 그럼 f3은 5 이하의 숫자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럼 5 이하의 숫자는 3, 4, 5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k가 4면 f4는 6 이하의 숫자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3, 4, 5, 6 중에 하나를 찍을 수 있지. 그런데 1대1 대응이라는 거예요. 알아보겠어요? 그리고 유근인이 1이 찍었대요. 벤 다이어그램 연결해가지고 그럼 너는 몇 가지 경우가 찍는 게 가능한데 너는 몇 가지 경우 찍는 게 가능한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손쉽게 그냥 곱하기 한 두세 개나 세네 개로 해결이 될 거예요. 알겠죠? 이것처럼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이게 특이한 거야. 이게 특이한 건데 이거를 80번 대표 문제 84번에 아니고 3으로 넣은 게 요즘 트렌드가 그래서 그런 거야. 오히려 81, 82, 83이 평범한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풀어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형 23 직선과 대각선의 개수 풀어볼게요. 생각할 문제는 좀 풀어볼게요. 87번. 자,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이 일렬로 있고요. 여기에는 또 네 개의 점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좀 5개로 하지 그럴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런 배열로 8개의 점이 있을 때 얘네들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이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쉽게 생각합시다. 직선을 그리려면 점을 몇 개 연결해야 되죠? 하여간 2개 연결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난자를 모르겠고 우선은 8C예요 이렇게 된다고. 근데 문제가 있네. 이렇게끼리 연결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나온 거나 이렇게 연결해서 나온 거나 이렇게 연결해서 나온 거나 다 중복이 되죠. 중복되는 거 싹 다 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해서 나온 거는 빼겠다. 이렇게 연결한 것도 빼, 이렇게 연결한 것도 빼, 이렇게 연결한 것도 빼. 그러면 모든 경우를 다 뺀다는 얘기가 되지. 근데 보시다시피 몇 개는 있습니까? 한 개는 있죠. 그죠? 뭐가 한 개가 있어요? 이거 한 개는 있잖아. 이거 한 개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란 거야. 이거 연결한 게 이거죠. 그죠? 이거 연결한 것도 이거죠. 그죠? 요거 연결한 것도 이거죠. 그죠? 분명히 한 개가 있지.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버리게 되면은 이거 한 개만 다 빼버리게 된다고. 한 개는 있는데. 그지? 그래서 뺀 다음에 누구는 붙여야 돼? 1은 붙여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지금 계산한 게 여기 계산한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 여기에서 계산 나올 것도 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 계산해서 2배, 3배 이거를 계산하더라도 그래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이거는 뭐의 개수? 직선의 개수죠. 그죠? 선생님 여기다 한 가지 필기 더 해줄게요. 어차피 뒤에 나올 거니까. 그러면 추가 문제. 삼각형 개수는 몇 개가 나오냐? 이것도 많이 나와요. 자, 삼각형은 점을 3개 택해야 되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또 빼야지.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 안 되잖아.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3개 보는 건 다 빼야 되는데 이거는 더 할 게 없죠. 삼각형이 아예 없으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예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또 빼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중에서 2개, 여기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건 당연히 삼각형이 되니까 뺄 게 없을 것이고. 그렇지? 그래서 직선하고
삼각형의 차이는 요런 차이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요거 필요한 메모해 보세요. 삼각형 개수는 문제랑 상관없는 거죠. 추가 유형 24에 있어. 다각형의 개수 해가지고. 그럼 다각형이 뭐 삼각형 개수, 사각형 개수 있겠는데 주로 삼각형 개수예요. 그래서 90번, 91도 넘어갈게요. 해보세요. 실제로 91번 보면 그림이 이거랑 비슷하죠, 그죠? 그대로 하면 돼요. 저 올라가서 적어도 돼요? 나도 어차피 추워서 움직이질 못할 거야. 냅두면 지가 앞에 떨어져서. 아니 죽이고 싶어요. 됐어요. 수업 집중하세요. 그래서 유형 25로 갑니다. 유형 25. 평행사변형의 개수. 자, 95번 문제를 볼게요. 세로선이 5개가 있고요. 가로선이 3개가 있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이거 다 평행하다고 나와 있고요. 이랬을 때 이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이 모두 몇 개가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이만한 것도 생각하겠다는 얘기고 뭐 중간에 이렇게 끼는 거 하나짜리까지 다 생각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일일이 노가다로 띄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요런 평행사변형을 생각하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아이디어를 생각하겠다는 거냐면요. 여기 가로선 3개 중에서는 요렇게 2개를 이용을 해주고 요렇게 세로선 5개 중에서는 요렇게 2개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답은 나오죠. 그러면 이거 3개 중에서 2개 이용해 주면 되는 거고 5개 중에서 2개 이용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아이디어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조금 더 응용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이게 답이에요. 98번으로 가볼게요. 98번이 요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야. 지금 여기 보면은 칸이 5칸이구나. 하나, 둘,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4개.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요 색칠되어 있는 거 이거를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 자기 자신까지도 생각이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이 경우에 내가 만약에 이거 고르고 이거 고르겠다, 이거 고르고 이거 고르겠다, 그거 다 한 게 이건데 만약에 이쪽에 있는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이렇게 2개 골라버리면 얘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거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 사식이라고 굳이 안 써도 되죠, 그죠? 그리고 요거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 이러면 이제 세로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중에 하나가 초이스 돼야 되고 여기 중에 하나가 초이스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세로 선택 경우에서 이게 가로 선택 경우에서 이렇게 곱하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괄호까지 쳐가지고 필기를 해야지 나중에 이해가 될 거야. 이건 진짜 평행사변형만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 분할 방법의 수가 나오는구나. 드디어 끝.
끝이 나오네. 분할 방법이 나온다는 거는 조합 다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중에 선택 과목 선택하면 뭐 선택하게 될 것 같냐? 미적분, 확통, 아니면 기하? 기하를 선택할 가능성은 조금 없어 보이는데 기하를 3학년 때 선택하는 이 동네 학생들은 잘 몰라요. 뭘 선택하게 될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과 성향을 딱 점 찍어놓은 애들은 그냥 이미 미적분이다라고 그냥 딱 주소 찍어놨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나중에 고민하다가 미적분이면 이제 미분, 적분, 그래프 그런 관련이라서 애들이 어우 그건 어려워해서 대부분 애들이 선택하는 게 확률과 통계를 많이 선택하거든요. 그 확률과 통계를 하면 요거에 업그레이드된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경우의 수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경우의 수에 어려움이 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함수 그래프 이런 거 잘하는 애들은 또 경우의 수는 딱 싫어해. 맞은 거 같은데 틀리고 일일이 다 해봐야 되고 귀찮고 그런단 말이야. 어쨌든 나중에 경우의 수를 공부를 하려는 입장이면 이 분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요 이런 예시를 하나 적어드릴게요. 그냥 거기 있는 문제를 풀어도 좋은데 분할 문제 가장 대표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몇 명이라고 해볼까? 7명이라고 해볼게요. 7명이 A, B, C라는 숙소에 3명, 2명, 2명 투숙을 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이게 되게 많이 다른 문제로 변형 이용이 된다는 걸 미리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우의 수는 뭐 나올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내가 저번에 금액수, 지불수 이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고인물이라서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잘 안 내려고 해요. 근데요, 이거는 정말 하나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지. 똑같은 윤서인데 모자 쓰네, 변말한 윤서, 염색한 윤서 이런 식으로 변장을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이거하고 풀이가 똑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인원을 나눠야지 투숙할 거 아닌가, 그치? 그죠? 그래서 요 3명에 누가 들어갈 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쉬워요, 이러면요. 그럼 이제 여기 뽑을 때는 남은 5명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죠? 2명. 나는 좀 이상한데? 4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남은 2명에서 또 이렇게 뽑고. 2C2는 물론 1이지만 그래도 써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요거 이해되시죠? 맞습니까? 근데 아직 투숙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요렇게가 꼭 붙어야 돼요. 이게 왜 붙어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얘네들 인원을 A, B, C, D, E, F, G라고 할게요. 빨간색 보입니까 혹시? 그러면 여기 3명을 나는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했어. 그 다음에 그 다음 2명을 D, F라고 했어. 그리고 마지막 인원은 뭐 이미 확정된 거지만 E하고 G라고 했어. 얘네들 순서는 안 중요하죠, 그죠? 누가 뽑히냐가 중요한 거지, 그지? 누구는 이렇게 뽑았고 누구는 어떻게 뽑았냐면 누구는 이렇게 뽑았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가게 되면 3 뽑았죠? 남은 애 중에서 2명 뽑았죠? 남은 애 중에서 2명 뽑았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팩토리얼로 안 나누면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좀 팩토리얼로 안 나누면은 이거 2개를 다른 걸로 보겠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죠? 같죠? 이제 외워요. 나 설명했어. 이제 닥치고 외우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 중복되는 숫자가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죠. 그럼 이 팩토리얼로 나눈 거예요. 2라서 이 팩토리얼이 아니라 개수 같은 게 2개이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로 나눈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총
근데 셋둘둘둘 그렇게 분할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4개 나오겠죠. 그렇죠? 요거는 쉽죠. 줄여가면서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이게 3개니까 이게 3개 있듯이 마지막 이거 꼭 써주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면 셋둘둘둘 가게 되면 C 한 다음에 2가 3개니까 이렇게 몇 팩토리얼로 나눈다? 3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별거 아니죠. 이거는요. 나중에 까먹으면 이거는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됩니다. 국어학원에 국어 선생님 붙잡고 그러더니 아마 그거는 4팩토리얼이잖아. 대답을 해줘. 그건 뻥이고요. 네, 어쨌든 쉬운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를 한 거냐? 말 그대로 조를 나누어 놓은 거예요. 이걸 수학 전문 용어로 분할이라고 해요. 내가 그리고 아까 확통 얘기를 왜 했냐면요. 확통에 분할과 분배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건 엄밀히 말하면 확통의 기본 단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1한테 문제를 버젓이 내. 왜? 콤비네이션은 알아들을만 하니까. 맞지? 자, 그럼 말 그대로 몇 개 그룹화한 겁니까? 이 경우의 수가? 3개 그룹화한 거죠, 그죠? 아직 투숙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죠? 그럼 말 그대로 이제 3개 조를 3개 숙소에 투숙하면 되는 거야? 3개 조가 확정이 됐다는 거는 3개 조. 말 그대로 3명이 3개 숙소에 들어가는 거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맨 끝에는 그냥 3팩토리얼이에요. 이건 간단해요. 그래서 요걸 붙인 걸 뭐라고 그러냐? 분배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제목은 뭐가 돼야 되냐? 분할과 분배가 정확한 명칭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는 분할만 하고 끝내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분할하고 분배까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그거 그냥 다 분할과 분배라고 해요. 그럼 분배는 쉽겠죠, 그죠? 조만 나눠놓고 팩토리얼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치? 분배는 쉬워요. 분할도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니네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분할과 분배라는 이 유형이 진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 뭐 변발한 윤서, 뭐 삭발한 윤서, 뭐 염색한 윤서 여러 명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이게 여러 개로 변형이 돼요. 그래서 유형이다라고 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선생님이 딱 3개만 적어줄게요. 분할과 분배 똑같은 건데 말 바꾸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말이 바뀌는 문제도 있거든. 그게 뭐가 있냐면 지금처럼 어느 숙소에 투숙하는 유형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1층에서요 7명이 탔어요. 이거랑 똑같이 할게요. 7명이 탔는데 1층에서는 당연히 안 내리겠죠. 2층에서도 엘리베이터를 못 내린대. 3층, 4층, 5층에서 내릴 수 있는데 거기서 3명, 2명, 2명이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똑같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똑같은 건 알겠는데 꼭 이걸로 풀어야 되나요? 다른 걸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미리 못 박아놓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경우의 수는요, 어떤 문제는 푸는 방법이 4개에서 5가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분할과 분배를 이용할 수 있는 문제는 무조건 분할과 분배를 푸세요. 그게 가장 쉬운 풀이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치역하고 공역이 같을 때 함수 개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치역하고 공역이 같다는 얘기는 남는 원소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아까 그 함수 개수 문제 설명했을 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잘 들어보면은 그게 이제 그동안 1대1 대응은 막 주로 C가 나왔지만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고 그냥 막 연결해서 곱하기가 정상이라 그랬잖아. 그죠? 1번 원소 너 누구 택할래? 그래 골랐어 곱하기. 2번 원소 너 누구 택할래? 곱하기. 그 곱하기는 잘 생각해보면은 몰빵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택 안 맞는 애도 나올 수가 있고, 그치? 그래서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특이한 유형이에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하면 x의 원소가 1, 2, 3인데 y의 원소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2개다. 그러면 1, 2, 3이라는 애가 1번 호텔, 2번 호텔에 투숙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하고 비교하면 하나 빠진 게 있죠. 여기는 7명의 아이가 A, B, C 호텔에 투숙하면서 인원까지 잡아줬는데 여기는 몇 명인지가 없지, 그치? 그러면은 2개, 1개인 경우로 니네가 그룹을 분리해서 풀어야 돼. 그래서 이 경우가 조금 더 복잡해요. 근데 이건 내가 나오면 맨날 설명하는데 아직도 실력 정석은 안 변했을까 나올 거야. 실력 정석에 이게 있거든요. 함수 개수 파트에 있어요. 조합에 있는 게 아니라 함수 개수 파트에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풀이가 3가지가 나와요. 마지막 풀이가 이걸 푸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쁜 놈이지. 왜? 함수 개수는 함수 단원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건 맨 끝이고. 근데 이제 실력 정석이라 이거야. 야, 너들 기본 다 하고 왔지? 이런 거니까 이걸로도 해볼게 라고 하면서 이게 3번째 방법으로 나와요. 비교해보면 이게 제일 편해요. 그래도 딴 건 없죠. 그래서 분할과 분배는 이거 외에도 변형 가능성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이런 스타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분할과 분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되시겠죠? 요거 정리 좀 한번 해보세요. 정리 다 됐나요? 네. 그래요. 그럼 계속 진행. 아니요.